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지금 창문 밖으로 비가 추적 내리고 있는 5월의 한가로운 둘째 주 토요일인데요.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카페에 앉아 친구와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옛 추억을 더듬고 싶은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번 영상은 쉬운 예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까 합니다. 헤드폰 모델링인데요. 이 파일은 라이노 초기 버전을 설치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튜토리얼이에요. 라이노 3.0이나 4.0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라이노 폴더 안에 튜토리얼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제예요. 현재 라이노 5.0과 6.0 설치 시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 하였으니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드폰 파일을 열면 레이어에 이미 커브들이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구 아이콘이죠. 전구 아이콘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숨어 있는 커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커브를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커브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강좌는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레이어를 보면 스피커라는 쪽에 현재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피커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는 로프트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를 다 잡아주시고 서피스 툴에 로프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고요. 자, 기본적인 값으로 다 놓아두시고 그냥 OK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위쪽 상단에 꼬리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를 좀 아프지 않게 약간 꼬리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원 레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일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섹션 커브 선택 엔터. 네, 나머지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 요 앞에를 이제 막아주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서피스 툴에 있는 surface from planar curve, 그쵸? 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요 앞쪽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막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엔터. 네, 그럼 요것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다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인을 했는데 지금 면이 뒤집혀 보이네요. 자, 면이 뒤집혔을 때는 어널라이즈 디렉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쵸? 아직까지 지금 이 면이 뒤집히는 색상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설정에 가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면을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옵션에 들어가면은 좌측 메뉴 맨 아래쪽에 뷰가 있죠. 예, 그걸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보드를 또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쉐이드, 쉐이드 체크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백 페이스 세팅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는 면의 뒷면을 컬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해줘야지 부울린 같은 거 할 때 면을 물체를 뭐 합집합 한다거나 차집합을 한다거나 교집합을 할 때 면의 방향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 페이스 세팅을 반드시 이 싱글 컬러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색은 평상시 잘 쓰지 않는 그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면이 뒤집히게 되면은 지금 그 옵션에서 설정된 그 컬러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 그쵸? 플립 디렉션. 네. 자, 이 파란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레이어의 컬러를 언제든지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그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것도 서피스 툴에 가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적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양방향은 꺼주고, 그 다음에 솔리드도 노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줍니다. 그냥 2를 줄게요. 죄송합니다. 네, 2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이 뒤쪽은 마찬가지로 그 Surface from Planar Curve로 뒤쪽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인을 해주면 되겠죠. 다 같이 Ctrl J. 네, 그리고 이제 모서리는 필렛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리드 툴에 있는 그 필렛 엣지. 그쵸? 그 다음에 모서리를 한 0.2로 한번 줘볼게요. 네, 그래서 스피커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브라켓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라켓을 현재의 레이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쵸? 현재의 레이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커 쉐입 커브는 이제 꺼주도록 해요. 그리고 다시 브라켓 쉐입 커브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른쪽의 레이어를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브라켓은 이 스피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툴에 가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마찬가지로 솔리드는 yes를 줄게요. yes를 주고 두께는 마이너스 2를 줄게요. 상당히 두껍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2를 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솔리드는 yes. 네, 그래서 두께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요 브라켓은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잠깐 숨기고 작업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줄게요. 솔리드 yes. 네, 1로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솔리드 yes 그냥 1 그쵸? 그리고 솔리드 yes 마이너스 1 이상하네요. 아까는 이쪽으로 가더니만. 네, 아무튼 그래서 뒤쪽으로 두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스피커 부분 눈을 잠깐 꺼볼게요. 다 숨겨놓고 이제 필렛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필렛을 0.2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렛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치대 같은 역할이잖아요. 요것도 파이프를 적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이프는 한 대략 0.2 정도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솔리드의 파이프를 적용하고 0.2 엔터 엔터 계속 엔터를 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 여기 양 끝 쪽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간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거는 좀 사이즈를 줄여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로 잠깐 와보면은 여기 이제 끝에서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한 이 정도로만 스케일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좌우로, 여기서 이제 Y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스케일을 적용을 해주시고, 물체가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 그러니까 물체가 어딘가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 물체끼리 뭔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는 모델링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물체를 빼주셔야 돼요. 차집합으로. 그래서 차집합으로 부울린 디퍼런스 명령으로 얘를 이렇게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울린 디퍼런스를 적용할 때는 딜리트 인풋이 yes가 되어 있으면은 이 물체가 지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딜리트 인풋이 no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no를 해주고 얘를 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에 얘가 이제 심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필렛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한 0.2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값이 세네요. 그럼 0.02 네, 그 정도로 그냥 살짝 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0.02 정도로 해서 약하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를 0.3 정도 적용을 해볼게요. 다시 스피커 레이어를 자,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스피커와 브라켓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헤드밴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브래켓 쉐입 커브를 전구 아이콘을 꺼주시고요. 자, 헤드밴드 쪽으로 현재 레이어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헤드밴드 쉐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탑뷰로 와서 일단은 타원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탠다드 툴에 가서 자, 여기 타원형 그 엘립스 툴바를 꺼내 주시고 첫 번째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엘립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일단 켜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점을 하나 찍어야 되겠죠. 자, 사이즈를 이제 적용하는데 자, 2를 주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클릭,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0.25를 줍니다. 0.25. 네, 그 다음에 다시 클릭. 그래서 현재 여기에 사이즈가 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요 길이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폭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커브가 완성이 됐으면은 이 커브를 이제 여기 그 끝 쪽에 탑재를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브로 이동을 해서 여기다 탑재를 하시면 되는데 그 O 스냅에 그 센터 스냅과 그 다음에 엔드 스냅을 두 개를 켜놓고요. 그 다음에 무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브를 실행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자, 센터 스냅이 이렇게 잡히죠. 네, 요거는 건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무브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센터 스냅으로 가운데에 점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move to가 나오겠죠. 이 move to는 네, 요 끝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 헤드밴드의 라인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이 타원형을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어레이가 되도록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레탱귤러 어레이를 이렇게 일단 툴바를 꺼내 놓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어레이 얼론 커브가 있어요. 자, 이 명령을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실행을 하고요. 그럼 따라갈 물체 선택, 그 다음에 엔터, 패스 커브. 패스 커브는 이 커브가 되겠죠. 클릭. 그래서
총 아이템 개수는 3개로 주시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그냥 프리폼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시면은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총 3개가 이제 만들어졌고, 자, 가운데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해볼까요? 자, 스케일을 적용할 건데 여기 요 스케일이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배율을 2배 정도를 줄게요. 그래서 숫자 2를 주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2배로 이렇게 1D 스케일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네, 라이트 뷰에 와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메인 툴바에 그 스케일 툴바를 꺼내시게 되면은 거기 세 번째에 1D 스케일이 있어요. 1D.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브 선택 엔터. 자, 센터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센터를 잡고 그 다음에 쿼드 스냅. 그래서 쿼드로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잡혔네요. 그래서 쿼드로 잡은 다음에 그냥 숫자 2를 주고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2배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쿼드 스냅과 센터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스케일 툴바에서 스케일 1D를 실행을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하셔도 돼요.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놓고 건볼은 잠깐 꺼놓을게요. 그래서 1D 스케일을 적용, 그 다음에 센터 잡고, 그 다음에 쿼드로 여기를 또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내가 배율을 정해줄지를 숫자를 써주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딱 2배로 줄 거다. 그럼 숫자 2를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2배가 나오고요.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보를 활용하셔도 되죠. 여기서 스케일 클릭해서 그냥 숫자 2 주고 엔터를 치셔도 되고 그럼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 레일로 요거를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피스 툴에 가서 원 레일 클릭. 자, 먼저 레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섹션 커브들을 순서대로 선택을 합니다.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OK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면이 꼬이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심의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요. 잠깐 요거 색상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면이 이제 뒤틀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레일을 실행을 하고, 자, 레일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커브들 선택을 합니다. 자, 엔터. 자, 잘 보시면은 여기 이걸 심이라고 그래요. 요 조만한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심의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설정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토매틱이나 내추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면의 방향이 또는 아이스 커브가 이렇게 똑바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자, 요거는, 자, 리볼브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깐 다 하이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아이솔레이트. 자, 오브젝트로 일단 헤드밴드만 남기고 다 숨겨놨어요. 자, 그래서 요 커브를 반을 잘라서 리볼브를 이렇게 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싱글 포인트 또는 멀티플 포인트를 이용해서 쿼드 스냅으로 일단 센터 스냅을 끌게요. 그래서 쿼드 스냅으로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2개를 생성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스플릿 명령으로 포인트 2개를 잡고 엔터. 네, 그리고 요거는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반쪽을. 네, 삭제를 해주고 나서 요거를 리볼브로 회전을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서피스 툴에 가서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축을 물어보잖아요. 축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드에서 쿼드. 네, 이렇게 잡는 거죠. 스타트 앵글은 0도, 그 다음에 엔터 치고 180도만 입력을 하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만약에 커브를 저는 이제 이쪽으로 잘랐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잘랐다면은 180도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80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방구 형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제 해보게 되면은 커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그래서 쿼드와 또는 엔드와 엔드. 그렇죠? 이게 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죠. 그래서 리볼루션 앵글에다가 그냥 180을 주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80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8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편에 그냥 미러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 예, 미러를 실행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대칭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결국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쪽에 다시 와서, 자, 아까 했던 방법으로, 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커브가 다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예, 요 커브를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한 다음에,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커브를 잡고요. 자, 멀티플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선택하고 스플릿으로, 예,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반쪽은, 예, 삭제를 하고 이 커브를 가지고, 예, 리볼브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끝. 그쵸? 예, 그리고 나서 180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불러오고 나서 얘를, 예, 컨트롤 J 키 눌러서, 네, 조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헤드밴드도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실제 튜토리얼에 있는 뭐라 할까요? 그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요거는, 예, 요대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헤드밴드 쉐입은 일단, 예,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의 레이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와이어 레이어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와이어 쉐입 커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켜줍니다. 네,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이런 커브들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잠깐 레이어 전구 아이콘을 꺼주고요. 일단은 요거를 미러를 하고 나서,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러를 실행을 하고 다시 그리드 스냅 켜주고, 자, 프론트 뷰에서, 그쵸? 예, 당연히 카피는 yes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을, 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이어 쉐입 커브를 다시 꺼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용수철 모양으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히릭스 하는 거를 적용해주면 돼요. 히릭스. 자, 그래서 여기 커브 툴도 들어가 보면은 히릭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릭스를 실행을 하는데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 가로 안에 어라운드 커브가 있어요. 어라운드 커브는 커브를 따라서 용수 처리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운드 커브를 실행하고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용수철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턴 개수, 턴의 개수를 30으로 올려 볼게요. 네, 30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용수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레디우스를 물어보는데, 자, 레디우스는 한번 그러면은, 네, 한 1 정도 줬거든요. 네, 한번 조금만 더 줘볼까요? 한 1.5? 네, 한 1.5 정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라운드 커브 실행,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 턴은 30바퀴, 그 다음에, 넌포인트 퍼턴은 8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8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1.5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냥 마우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타브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면은 마무리가 돼요. 그쵸?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히릭스를 실행을 하고요. 가로 안에 어라운드 커브 실행,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 실행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턴은 30바퀴, 그 다음에 넌 포인트 퍼턴, 네, 요거는 8, 그 다음에 1.5, 네, 그렇게 해서 1.5 주고 엔터 치고 하얀색 선이 나왔을 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요 커브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커브와 이 커브끼리 이제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치 커브인데, 커브 툴에 가보면 여기 보면 매치 커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치 커브를 이용해서 이 끝쪽에 그 가까운 지점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지점 끝쪽에 가까운 지점 클릭, 그 다음에 용수철에 가까운 지점 클릭, 네, 그 다음에 탄젠시 또는 뭐 커브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어울리는 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포지션 또는 뭐 포지션, 여기는 뭐 탄젠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커브 적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정해 주시고, 조인 할 거니까 그냥 조인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도 끝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매치 커브를 이용해서 요 끝부분 클릭, 여기 끝부분 클릭,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이 탄젠시, 네, 그렇게 해서 하나에 연결된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파이프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파이프 클릭, 그쵸? 그 다음에 선택 0.2 엔터. 네. 그 다음 여기 전기줄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파이프를 0.1로 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네, 그럼 요것도 0.1로 좀 처리된 이 파이프를 미러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네,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에는 그 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잭은 뭐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 뷰에 와서 그 잭 모양을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약간 좀 줌아웃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서 잭을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좀 그리드 스냅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어서 좀 모델링 하기가 조금 약간 까다로운데 스냅 스페이싱을 0.1로 내려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일단 크게 만들어서 그 사이즈를 줄여줘도 돼요. 네,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잡고 요 두 개를 리볼브로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아서 회전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180도로 되어 있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쭉 잡아주고 엔터 치고 리볼루션 앵글에다가 360 엔터.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여기 뒤쪽에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그 캡플래너 홀, 그래서 뒷면을 막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쭉 사이즈를 줄여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방향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급하게 급하게 한 건 아닌데 빠른 속도로 모델링을 한번 헤드폰을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따라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여기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는 그냥 여기를 이제 잘라내서 어떻게 좀 연결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와이어 컷으로 이렇게 잘라서 또 다른 그 심을 박아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그냥 가차 없이 라인을 그려서 와이어 컷으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를 그려주고, 그렇죠?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솔리드 툴, 와이어 컷, 엔터, 엔터. 그리고 요거는 삭제.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여기 안쪽에 또 다른 뭔가 잡아주는 뭔가 그 심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잡아준다거나 뭔가 또 브래켓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헤드폰을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는데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쪽 재질이 이제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익스트랙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별도의 색상으로 또는 별도의 재질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헤드폰을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얼른 코로나19도 이 비로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